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1년 경기자활포럼 좌장을 맡은 경기광역자활센터 윤미라 센터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경기자활 포럼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실대 오단희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승실대학교 오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의회 전민석 센터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의회 회장 전민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자활기업협회 서용식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경기자활협회 회장 서영식입니다. 네, 경기지역자활센터 협회 정책위원장 이정열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장 이정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경기자활 포럼은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그리고 경기자활기업협회, 경기광역자활센터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발표하시는 발제자 및 토론자들과 함께 자활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와 토론 중간에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질의응답은 토론이 끝나면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내용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과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단희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2021년 경기자활포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1년 자활과 사회적 경제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숭실대학교의 오단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왜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5개년 로드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에 광역자활센터와 관련된 이제 평가를 다녔었는데요. 그때 이제 광역도에서 우리도 사회적 경제인데 사회적 경제 하는 분들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모 지자체 사회적 경제 담당 공무원이 또 자활은 복지 쪽 일 아닌가요? 이런 복지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자활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었고요. 또 제가 그래서 연구를 맡게 되면서 이제 자활과 관련된 연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연구라든지 지역자활센터, 그다음 자활사업 안내, 현황, 활동 보고 이런 연구들은 주로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그동안에 경기광역자활이 발주한 연구들을 봤더니 이것도 이제 자활센터에 이제 자활기업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자활기업의 성과 연구, 그다음 자활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이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자활 현장의 욕구를 기반을 한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당해년도 이슈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연결성이라든지 연속성이 좀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경기광역자활에서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활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그 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자활기업과 관련된 연구, 그 다음에 3년도에는
3년 지나고는 이제 각 조직 간의 지역자활센터라든지 광역자활센터 또 사업단 그다음에 자기업과 같은 이런 조직 간의 역할 및 기능에 재정립되는 연구가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연구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복지 정책으로서 사실 자활이 이 사회적 경제 제도에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있었죠. 그리고 그 영향력을 우리가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한계를 또 파악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적 경제 발달 과정에서 자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에서 자활 혹은 뭐 자활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자활의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 전략을 이제 모색하고자 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 추진 과정을 보시면요, 저희가 문헌이나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활의 현황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광역,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그 다음에 자활기업 대표님들, 그 외에 이제 자활 혹은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을 FGI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통 이제 연구들이 이렇게 FGI나 이런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싶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포럼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계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청취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경기광역자활이랑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 과정을 통해서 연구가 완성이 되니까 오늘 많은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연구 최종 보고서에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 보면 저희가 자활 분야 전문가는 저기 강원대학교 이제 백하경 교수님과 이제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최준규 경기연구원의 최준규 박사, 그 다음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서광국 센터장을 모시고 FGI를 진행했고요. 또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는 평택 지역자활센터의 김양수 센터장님, 또 부천 소사 지역자활의 송혜순 센터장님이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또 자활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FGI는 저희가 서영식 회장님이라든지 이순희 이사장님, 강부희 대표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두 차례 한 차례 더 이해관계자 FGI를 했는데 이제 뭐 이병화 원장님도 참석해 주셨고요, 참여해 주셨고 또 경기도청의 황보대역 사무관님, 그다음 문병경 센터장님, 그다음 이문수 총장님, 또 강홍배 국장님 이런 분들이 저희 연구에 참여해줘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장에 계신 많은 자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더 듣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자활이 이제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생산 공동체 운동에서 자활이 어떻게 보면 출발했다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IMF 경제위기 97년 이후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활 사업이 도입되고 또 이에 대한 내용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근로유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근로능력 강화를 기본 조건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탈빈곤을 표방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사후적인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방향성이 자활의 어떻게 보면 기본 가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활이라는 게 사실 적극적 노동시장으로서 스스로 힘으로 일을 하고 또 이를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살아간다라는 이런 보련의 의미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 존중하고 또 이제 수급권자에 대한 이제 낙인 방지한다라는 그런 것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뭐 자활은 노동이다라고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동을 위한 복지 이런 것들이 자활이 갖고 있는 제도화 과정에서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활사의 핵심 목표는 뭐 저보다도 자활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대부분 알고 계시듯이 저소득층의 이제 소득 증대를 통한 이제 탈빈곤을 목적으로 자활은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자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공동체적인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이후의 자활 사업은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빈곤 운동이라든지 생산 공동체 운동을 넘어서서 이제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 뭐 이렇게 사회적 경제가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큰 기여를 해왔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노력에 비해서 자활이 현재 갖고 있는 그 포지셔닝의 애매함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목소리를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그런 연도별로 이렇게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가 시간 한계상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자활이 제도화 과정에서 큰 미쳤던 사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따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희망 리본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부분이 그 과정 속에서 자활이 지금에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애로점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업 성공 패키지와 유기적인 관계가 아직은 미흡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활을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닌 복지제도의 한 축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우리가 그 범위를 확장할 것에 대한 물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자활의 현황에 대해서는 너무들 많이들 알고 계셔서 저희가 보고서에는 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PPT로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10분도 안 남았다라는 사인이 와갖고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넘어가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복지 정책 으로 이제 자활에서 유사 복지 제도와 좀 비교를 하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 이후에 자활 참여자와 대상자의 중복 문제가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취업지원제도 종료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담겨져 있고요. 결국에는 자활 사업이 고용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사회적 경제의 확산의 흐름 속에서 명확한 포지셔닝을 설정할 필요성이 지금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연구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라고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지 정책으로서 자활의 의미와 한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사실 주요 지원 체계와 주체 간의 역할과 기능이 이제 불명확해서 이제 중복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도 있고요. 또 사실은 참여 대상자의 한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부분이 대부분 그쪽으로 넘어갔다라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요새는 사회적 경제가 한국 사회에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개념이 워낙 많이 알고 있고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저는 한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좀 다른 그런 경제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고요. 또
이렇게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과 같은 우리가 조직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고 또 사회 운동성으로서 이제 사회적 경제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플러스 최근 들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삶과 연동돼서 사회적 경제의 개인의 삶의 운동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좀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 과정은 보면 우리가 풀뿌리 사회적 경제의 태동기 이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협동조합이죠. 그 협동조합이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개별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빈민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의 태동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활공동체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자 협동조합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생산공동체 운동과 소비자 조합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보면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화 과정에서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자활이 이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의 1순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회복지 쪽에서 공부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를 연구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못 냈던 사회적 경제 연구자라서 저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자활 같은 경우에 사회적 경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제도화에 있어서 크나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자활의 역할은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굉장히 큰 역할을 소화해냈습니다. 사회 서비스 아무도 진입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가사간병에 관해서 사실 사업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활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왔다라고 그거는 뭐 우리 다들 알고 계시는 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또 사회적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연대은행을 통해서 사실 대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은 신용회복을 위한 밑거름도 또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그간 자활은 사실 어떻게 보면 탈빈곤에 초점이 되어서 근로 경험을 통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구어 나아가고 또 지역과 이제 사회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동체적인 사회 실현하는 주요 목적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탈빈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또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서 저희가 FG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활의 역할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공공성 강화 또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을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활이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업 초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라든지 실업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팅되었으나 이제 자활의 주된 역할의 하나였던 어떻게 보면 지역과 소통하는 역할에 좀 소홀히 했다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영향이 커지면서 일자리를 넘어선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아까 저희가 이론적 논의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회적 경제가 출발했던 의미,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체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런 역기능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들을 자활이 가장 충실하게 이제 수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만약에 고려가 된다면 자활에 있어서의 자활의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지역의 필요성을 제일 먼저 고민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예산이 이제 부족할 때 그런 선뜻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예산의 한계를 많이 커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보면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공 취업 패키지
이런 제도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를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알이 좀 배제가 되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사회적 경제의 영역과 복지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로 행정조직 체계가 형성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둘 간에 연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의 생태계가 조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서 제가 모 지자체의 공무원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회적 자알은 복지의 영역으로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가 좀 다른 견해도 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영역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복지와 사회적 경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의 입장인데요. 동떨어져 있으며 각자의 독립적 영역을 간주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렇게 이렇게 뒷받침되지 못했던 이유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한 이유로는 뭐 오늘 자알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죄송하지만 자알이 정책적 결단을 하지 못해서 빚어진 결과다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혹은 지역자알센터의 방향성이나 지침 등이 표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사실 계셨습니다. 또 행정적인 측면을 보면 대부분 이제 사회적 경제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 그다음 부서가 자알에 관련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함께 그런 논의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은 이제 보전과 관련되지 않거나 사업으로 협력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거의 교류가 이뤄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된 지역자알의 경우에는 그나마 사회적 경제 팀에서 관심이 있지만 관심이 있고 또 지원을 해줄 것 같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역 간 한계를 넘어선 시도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 있는 일부 지역자알센터죠. 자알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와 자알이 이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듯이 평택 같은 경우 평택 지역 자알센터나 부천 지역 부천 소사 지역 자알센터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들을 꽤 많이 했고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와 자알이 영역을 넘어선 그런 노력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인데요. 전주시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과에 자알 사업이 포함됨으로써 자알이 사회적 경제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로 이제 규정받는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가 경기 자알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국의 자알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알 사업의 향후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에서도 이야기하는 노동통합형 사업으로 자알이 이렇게 수행이 됐다면 향후에는 좀 자알 사업에 있어서도 사회적 경제가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하듯이 자알도 개별 사업에 있어서 탈빈곤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지역에 밀착해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필요에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포지셔닝 전략을 정할지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 어떻게 보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알과 사회적 경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는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알과 사회적 관계를 좀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좀 탈피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역의 자활 센터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데도 있고 또 자활 기업 같은 게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인정받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뭐 자활이 복지니 사회적 경제니 자활이니 사회적 경제니 이렇게 좀 따지지 않고 우리가 좀 이분법적인 시각을 좀 탈피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 목소리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좀 우리가 근거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면밀히 진단하고 행정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심리적으로 혹은 현장에서 느끼는 그 분위기로 이제 그 사회적 경제와 자활이 연계해야 되고 뭐 이런 필요성을 당위성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에 대한 행정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근거 혹은 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자활의 역사적인 것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많은 분들한테 듣다 보니까 사실 자활하면 운동성이 굉장히 담보되어 있는데 그 운동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제도나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현장에서 하시는 활동도 있지만, 근데 그런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 범람하고 있는 무늬만 사회적 경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시장 논리를 따르기보다는 지역의 필요성이 채워지는 역할을 자활이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사실은 제가 아는 선배의 말로는 정말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분들이 정말 마지막 갈 때가 자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한 목소리도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돌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복지 쪽에서 핫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있어서도 주거 복지 혹은 뭐 영양 서비스 이런데 사실 자활의 많은 사업단 혹은 자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이제 가능하다면 우리가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노동 근로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책에 대한 좀 새로운 세팅에 대해서도 좀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드리자면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자활이 가졌던 탈빈곤에 대한 프레임 이것은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서 앞으로는 지역사회 필요에 응대하는 조직으로 자활이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힘을 갖고 예전의 운동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치 않는 시간에 발표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제 오른쪽부터 전민석 회장님, 그 다음에 소용식 회장님, 그 다음에 이정렬 위원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토론은 10분 내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질의하실 내용은 실시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민석 회장님, 토론 시작해 주세요. 네, 첫 번째 토론을 하게 된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의회 회장 전민석입니다. 사실 이 오당희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자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 경제에서도 우리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여라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의 모티브 그리고 앵커로서의 역할을 매우 많이 했었고 실제로 지금도 현장에서는 자활 기업,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가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사례로도 보여주셨지만 평택과 부천 같은 경우에도 미흡하게 이제 막 창업
사업을 시작했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활과 같이 연대를 통해서 둘 다 동반 성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활 기업이 앵커로서 지역에서 앵커로서 성장 동력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데 이게 아직 자활센터나 혹은 자활기업이 복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경제와 복지가 자활과 사회적 경제가 이원화되는 상황들이 조금씩 벌어졌다. 5년 이내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보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5년 동안 거의 2배 혹은 어떤 지역에서는 3배 정도의 기업 양적 증가가 일어났고요. 그 양적 증가가 일어나면서 앵커로서의 자활로 접근이 그리고 교류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점들이 좀 미흡하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이 예전엔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제공, 단순히 이제 복지 차원에서 혹은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지역과의 연대 혹은 사회 문제로 접근하는 이 패러다임 변화에 같이 함께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이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현재 자활 사업단, 그리고 이제 이런 공동체적 활동에서 이후에 자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런 방향에 사회적 경제는 오히려 경쟁 혹은 사회적 경제가 자활을 봤을 때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체성이라고 하면 사회적 경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체성을 함께 공유를 해야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이 타이틀 자체의 사회적 경제에 오히려 더 이원화된, 내부에서는 더 칸막이가 생겨버린 게 아닐까. 물론 이제 칸막이가 생겼다라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올바르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지만 입구를 만들지 못했던 것. 이게 가장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에서부터 이제 성장을 하고 지역 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 복지적인 정보,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도는 사회적 경제가 더 갖지 못하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급권자라는 단어 자체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일반적으로 이제 막 창업을 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의 수급권자를 전혀 이해 못하는 상황, 혹은 오히려 장애인만 취약계층으로 분리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더 가속화되고 이쪽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 더 연대의 고리가 조금씩 더 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의 장점은 지역 중심의 시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협동조합 모델들이 이제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필요를 가진 아이템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이제 각광받고 있는 ESG 같은 경우에도 환경 분야에 관련된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죠. 제로 웨이스트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과 상점들이 현장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이게 자활과의 교류가 조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사실 자활에서 갖고 있는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복지적인 정책 접근은 아무래도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그런 접근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회적 경제에서는 굉장히 큰 단점이죠. 사회적 경제는 복지적인 정책 접근이 좀 어렵고 인프라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패러다임 속에서 이제 창의혁신형이라는 예비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고, 이 창의혁신형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런 인프라도 부족하고 정책적인 접근, 그리고 수급권자 혹은 자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고 연대가 안 되다 보니 성장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장하지 못했던 이런 예비 이제 창업, 새로운 아이템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활과의 교류를 통해서 공공시장으로의 입구가 되어 주시기를
되어준다면 오히려 동반선장이 앵커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동반선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는 그리고 자활은 앵커 조직으로서 사회적 경제 앵커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준다고 하면 사회적 경제의 행정 입구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입구 이런 입구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여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내부에서도 사회적 기업 간의 연대가 아직 싹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네트워크 활동을 못했던 최근 2년 동안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후에는 이런 네트워크 활동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물며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97년도에 자활이 해줬던 역할,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의 자활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경제도 이제 이 위기 속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 각자 경쟁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활이 앵커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고 만들어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다음 서용식 회장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냥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자협회 회장 서영식입니다. 우리 지금 연구자님께서도 그랬고 우리 발표하신 전민석 사회적 경제센터 협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경제에서는 우리 자활기업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자활기업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연구자께서는 사회적 경제에서 자활의 포지셔닝 전략 모색을 위해서 자활과 사회적 경제 간의 관계를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자활센터에 자활기업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성격을 각기 다른 강도로 구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정체성이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확인해야만 인식의 혼란을 막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포지션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자활의 두 주체인 자활기업과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 경제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사회적 경제란 구성하는 것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자활기업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구성원들의 설립한 사업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방식, 민주주의겠죠. 조직을 통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스스로의 자활 자립,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 당사자 주체이며, 지역자활센터는 정부의 자활 정책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 전달책으로서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예산을 보조받아 사업단을 운영하고 자활 기업을 설립 지원하는 위탁 지원인 건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 정책과 비교해 보면 자활 기업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기관에 해당하는 그런 조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기업과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다른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표지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자활 영역으로 묶어서 사회적 경제에서의 표지선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활과 사회적 경제의 연계 또는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자활의 어떤 조직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활기업과 지역자활센터는 정체성이 다르므로 사회적 경제에서의 역할 또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당사자 조직으로서 사회적 경제, 당사자 주체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함께 정책, 사업, 조직 등 다양한 연대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자활기업협회는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 경기마을기업협의회, 경기도 협동조합협의회 등과 정기적인 협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구, 지역 단위로도 각 기업들이 다양하게 구체적인 형태의 네트워크를 활동을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왔고, 지역자활센터는 지원기관으로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에서 노인, 장애인, 지원기관 등과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및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 기관과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및 강역자활센터 간의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지원 역할이 센터의 복잡 사업 중 일부, 이게 지역자활센터 기간 점수 중 100점이 100점 중 자활기업의 그 평가 점수는 거의 10에서 18점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는 개선돼야 할 필요가 적극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는 강역자활센터 간 역할 조정, 정책, 제도적 검토 등이 필요하고요. 자활기업 전문기관의 역할을 그래서 마련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회적 경제 지원관 및 당사자 조직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지원 인프라를 기여할 수 있도록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역 강역 자활센터가 자활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연계하여 예를 들면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자활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향후 후속 과제로서 자활의 주체, 즉 자활기업과 지역 강역 자활센터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주체 간의 연계 및 두 주체와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 방안을 정리하는 기회를 저는 가질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그 토론문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끝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서 자활개혁과 지역자활센터, 강역자활센터는 함께 연대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저는 굉장한 역할을 해주기를 또한 거듭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까지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정열 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자활 포럼 마지막 토론을 맡게 된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장 이정열입니다. 연구자께서 발표했던 그 내용에도 있듯이 지난 몇 년간 우리 경기자활의 그 현장 관련 연구지들은 변화된 정책 이슈들과 맞물려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그 연구 활동이 이미 수립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고찰과 대안 마련을 통한 현장의 사례를 만들어가기에는 이례적이고 파편적인 연구 활동의 특성상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에 따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번 3개년 연구 프로젝트가 전환의 시대, 산업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 자활사업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자활사업의 역할 평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활과 사회적 경제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자활사업의 역할 평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실업 문제, 고용불화, 심화되는 빈부격차, 폐락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자활사업은 국가와 사회의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들의 생존과 자립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작동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자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 주민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이런 정책들이 발생되었던 것들은 우리 자활사업의 어떤 정책 대안의 역할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자께서 발표 내용 첫 부분에 자활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실 때 자활사업의 핵심 목표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한 탈빈곤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가치로서 공공의 이익도 모아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지향한다고 하였으며 2000년 이후 사회적 경제 영역의 다양한 사회운동과 활동들과의 접점 속에 빈곤계층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담론과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는 노대명의 최근 평가를 긍정적으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서 우리 경기 자활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당국의 자활사업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인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활사업의 지침과 제도적인 방향성이 탈빈곤에 초점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경기 자활의 경우에는 평택이나 부천의 사례와 같이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사회와 공공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중단 없이 수행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자께서는 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의 의미와 한계를 논할 때 명확한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있어서의 위치와 역할의 명확성, 주요 지원 체계와 주체 간의 역할과 기능의 명확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 실현의 방식이 경쟁과 효율 중심이 아닌 협동과 연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활은 어떤 모습을 추구할까요? 우리 여러분께서도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의 사명은 가난을 넘어서는 협동사회 경제 실현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자율과 노동, 나눔과 협동,
소통과 연대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참여주민, 자활기업, 자활종사자, 지역자활센터가 주체적으로 민주적 방식의 지역사회 함께 만들어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자활사회는 가치나 실천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활은 사회적 경제를 생각할 때 언제나 동지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자께서는 자활과 사회적 경제에 제도와 행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통해 저에게 뼈아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정책적으로 사회적 경제 생활을 조성할 시기에 자활이 대개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영역과 복지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는 행정적 체계가 형성되므로 활동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분석합니다. 더 나아가 뿌리를 같이 하는 자활과 사회적 경제가 지금에 와서 마치 각각 독립적인 영역처럼 느껴질 만큼 소원해진 이유가 자활의 정책 결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원인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정책적 결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회적 경제 보강과 관련된 얘기, 어쨌든 그런 부분 좀 구체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 경제 관련 담당부서의 인식범위에 자활은 없으며 광역상에서도 사회적 경제 부서와 직접적인 연관이 때문에 자활 관련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와 행정 여건은 자활이 사회적 경제의 세계 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갖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현실로 인식하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과 관계가 다가오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를 우리 사회의 대안경제로서 한 축을 담당하도록 분위기를 마련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활은 사회적 경제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까요? 연구자께서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현장의 사례를 통해 관계 형성의 방법을 시사해주고 계셨습니다. 자활과 사회적 경제 간의 상호거래 활성화, 지자체 사회적 경제의 자활사업, 임직제고 추진 등이 부담이죠. 물론 작은 사례지만 사회적 경제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듯이 자활도 제도와 여건의 경계를 넘어 지역에 밀착하여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응해 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사회적 경제 전문 매체인 라이프는 장대철 경영대학교와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장대철 교수는 인터뷰에서 서울시 사회적 경제의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에 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포용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가치를 실현의 시도에서 오류가 생긴다. 달라도 연대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생존, 성장에 대한 의지가 연대로 발현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역과의 연결점에 주목가 있습니다. 일상적 삶과 연결되는 관계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차별성이자 핵심포인트며 일상적 관계는 통제 시장으로 사회적 경제만의 쩌적인 세계를 만들고 저는 이거는 오늘 저기 연구자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 깜짝 놀랐습니다. 자활이 가진 강력한 내적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연대와 협력의 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활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2000년을 기준으로 이전 30여 년 그리고 이후 20년 약 50여 년의 기간 동안 자활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율성과 자생력, 연대할 힘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자활은 사회적 경제의 경계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한민국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런 활동들이 지역 내에서 확정성 있게 나아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기자활이 가진 연대와 협력의 DN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활동성의 강화 방안 이런 논의가 앞으로 이어질 연구과제 자활기업 연구 속에 담기길 희망합니다. 또한 이번 3개년 연구 프로젝트가 우리 경기자활의 현재 대안보다 날카로운 시선과 기대에 대한 심도 있는 조망의 기회가 바라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토론 감사합니다. 21년 경기 자활 포럼
주제인 자활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깊이 있고 열정적인 토론에 감사합니다. 그럼 발제와 토론하시는 동안에 문의해 주신 내용 몇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우리 송혜순 센터장님 주셨네요. 사회적 경제 속에서 우리의 자활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이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경기도 사회적 경제 협의회장님께서 자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이고요. 예, 강홍배 국장님, 사회적 경제 조직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와 방향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서로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파이를 크게 하고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활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 더불어 지원 조직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요.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게 송혜순 센터장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발제하시는 교수님. 질문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네네. 예, 아니, 예. 그거는 저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들 토론 담아서 마무리로 우리 교수님 발제 의견에 덧붙여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철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그때 제가 같이 그 년도에 서울사경에서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민경제력 사회적 경제 확산 연구를 하고 장대철 교수님 그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관련된 연구와 관련돼서 자문 비슷하게 그런 내용을 제가 담았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물론 전대철 교수님 생각도 뭐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합의된 연구자를 만나서 저도 반가웠는데, 저는 요 답변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이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제가, 경기 쪽에 있는 사회적 경제 하시는, 누나랑 얘기했을 때는,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제 시민사회로서의 사회적 경제 확산 연구는 소상공인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 자활기업과 같은 개인사업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까지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연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규모가 더 있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그 가치에 부합한 조직 혹은 개인이라도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적 경제 개념할 때 저는 삶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좀 확장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직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사회적 경제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 좀 바뀌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 사회복지사들, 선배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기업가였다고 한국의 초창기의 사회적 기업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도 사회복지 법인이 들어가지 않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왜 그러냐면 저는 경제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지 않거든요. 사회적 가치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를 제가 다른 연구자들 혹은 다른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고요. 사실 토론은 이게 제 발표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 보고서를 요약해서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근데 꼼꼼히 정말 읽어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정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활이 고민하고 노력할 점은 저는 사회적 경제와 자활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는 사회복지랑 또 자활이 다르다고도, 사회적 경제랑 사회복지랑 또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자활도 그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사회복지도 그 활동을 하고 사회적 경제도 그 활동을 한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제일 위에 가서는 삶의 질을 또 향상시키고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그 취약계층을 넘어서 이제 복지도 취약계층을 넘어서 복지를 이야기하듯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모든 국민이 잘 살기 위한 그 방법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지 그게 뭐 다르지 않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자알이 뭐 굳이 뭐 복지니 사회적 경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 생각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손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자알 센터랑 자알이 이분법적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제 연구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3년 계획 때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토론까지 한꺼번에 그냥 할게요. 제가 말 땡기면 우리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현 박사님 연구랑 그것에 이제 상충점을 이야기하셨는데 노동현 박사님은 어쨌든 빈곤의 자립이나 삶의 질 향상의 담론과 사업에서의 자알이 그만한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에 대해 어떤 것을 자알이 오픈하고 같이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못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확장성이나 아니면 그래서 그게 미흡했다라는 점을 드러낸 거지 자알이 그동안 했던 역할을 부정한 건 아니다는. 그리고 노대명 박사님도 빈곤의 자립이나 삶의 질 향상 담론이나 활동 사업에는 기여했다라고 한 건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했다라는 얘기는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 자활에 관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보시면 사실 경기는 굉장히 열심히 해오셨던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함께 그리고 또 지역 안에서도 잘 조직 간에도 되게 연대가 협력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강역 도죠. 그 강역 자치단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어떻게 보면 표현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경기랑은 다른 얘기고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자알이 이제 사회적 경제 동반 상승하기 위한 노력 많이 하시고 계시고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현장을 조금 그래서 현장 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시각을 좀 잘 또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함께 이렇게 좀 뭐 복지 기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전 협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사경은 수급권자들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게 없다는데 저는 이제 사경을 좀 사실 우려하는 점은 사경이 지금 확장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알이 갖고 있는 공동체 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경들이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규모화 시장화되다 보니까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경단련에 이렇게 노동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다. 자알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자알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지만 같은 사회적 경제 안에서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을 좀 부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얘기 우리 해주셨는데 제가 다 못 적었어요. 너무 그래서 그거는 제가 끝나고 차후에 그리고 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앞에 질문 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혹시 전민석 센터장님 혹시 의견? 네. 연구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회적 경제 속에서 자활은 그 취약계층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단이다. 그리고 복지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자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왠지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을 더 많이 하는 뭔가 정책의 하나의 제도로서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독립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잘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비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이제 막 창업을 한 기업 입장에서는 자활기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조차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활기업이 조금 더 우리보다는 더 성장을 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입장을 갖고는 있습니다. 헌데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될지, 어떻게 연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 자체를 못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 동방성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보면 뭐 당연히 연대 협동, 뭐 연대 협력 이런 건 당연히 기반 가치로 이런 DNA는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DNA가 있더라도 현장에서 만나는 교류가 좀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역 단위에서는 아까 서영식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10년 동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리고 자활기업 함께 이제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기초 단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게 조금 더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여 이게 평택이나 부천 사례도 보면 기초 단위에서의 자활과 사회적 경제의 연대 협력이 네트워킹 속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 이게 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비전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거는 우리 교수님이 한번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들 해주셔서 정말 난감하네요, 제가. 근데, 그렇죠. 이거 지역 자활 센터 기업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자활을 바라보는 인식도 변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직 지역 자활 센터 기업만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실 거냐고요? 예. 저는, 제가 잘못 읽었나 했습니다. 예, 저는, 저 사실, 이 연구 용역 받으면서 경기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사회복지 박사인데,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자활과 관련된 연구를 하나도 한 게 없더라고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는 제가 연구를 깊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저도 자활의 현장에 계신 분들 찾아뵙고 많은 이야기 들으면서 좋은 연구하면서 자활을 알리는데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 자활과 함께 밀접한 협력관계 가질 주요 단체, 주체들. 저는 지역의 주요 단체 주체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활이. 저는 예를 들어서 복지와 관련된 사실 지역자활센터가 또 복지랑도 또 그렇게 쏙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편견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복지기관들, 구간들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민자치회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과 사실은 좀 지역자활이 저는 함께 좀 지역에서 활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방금 생각한 게 있었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얘기하다가 잊어먹었는데 제가 그건 좀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도와주신 건가요? 예,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거는 우리 예. 이경렬 위원장님, 네, 서영식 회장님도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는데, 아까 질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의 모습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사회적 경제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사업에 좀 매몰돼서 좀 더 넓은 쪽에 그런 관심을 덜 주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방성장한 그런 노력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게 삶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고민된 게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제도나 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사회적 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있었죠. 그 필요성이 있었고 그것을 살아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규정되고 법제화되고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는 어떤 그런 가치 실현을 위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다면 물론 지금 현재의 제도나 행정,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활이 뭔가 이렇게 펼치기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현실적인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 이제 연대 협력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역 내에서 해나가는 것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그런 일들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서영식 회장님. 네, 저도 지금 자활이 사회적 경제화요 하는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잘 기업은 근 10여 년 동안 그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굉장한 활동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모순이 뭐냐면 광역이나 지역자활센터에 파생된 그 시너지가 자활기업하고의 그 섞이지를 않으면서 그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협회장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과연 자활기업이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시서 센터나 광역이든 이런 게 같이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자활이라는 단어는 곧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로 이렇게 뭉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배람된 말씀입니다. 우리 이게 복지개혁 발언이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역자활센터는 그 기업들 간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올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서로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되는 과제고 이게 자활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우뚝에 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우리 당사자들이 좀 받고 있다. 서로의 그 이기적인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관계자분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참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더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질문은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교수님 마무리 정리 발언을 하실까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마지막에 발표 드릴 때 탈빈곤 프레임 벗어나서 지역사회 필요에 응대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변화하자라는 것은 탈빈곤의 그런 것을 등한시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복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대상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변하는 정책들도 만들어주고 이렇거든요. 해서 이게 사회적 경제 또 워낙 지역 기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는 전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지역 중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협업. 이 협업, 거버넌스, 그다음에 협력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활에서도 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활을 그냥 자활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냥 사업이나 뭐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좀 인식해서 이렇게 좀 현장에서도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감히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많은 고견들이 우리 경기 자활사업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오단희 교수님, 그 다음에 토론자 선생님들, 대표님들, 그리고 특히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경기자활기업협회,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경기광역자활센터가 준비한 2021년 경기자활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